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내건 여야 후보들 간의 대결이 대구 정치 지형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4일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초반의 비박계 권영진 후보가 친박 후보들을 제치고 여당 후보로 선출되자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변의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역대 야당 대구시장 후보 가운데 가장 중량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나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과거보다는 박빙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당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 상황 때마다 몰아주기를 해온 투표 성향이 이번에도 나타날지, 아니면 대구에서 야당 시장의 탄생이라는 이변이 나타날 것인지를 두고 전국의 눈과 귀가 대구시장 선거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대구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꼭 그렇게 전국적 흐름과 동떨어진 그런 투표 양태를 갖다 나타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권영진과 김부겸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대 변화, 보수대 혁신이라는 대립적 구도가 아닌 변화와 혁신이라는 공통적 화두를 놓고 여야가 대결하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당선되든 대구의 정치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부정행위로 잇따라 탈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불법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구속된 성배경 상주시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성 후보는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정백 예비후보를 누르고 상주시장 후보로 확정됐지만 불법이 드러나면서 후보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전화 착신을 이용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인 혐의로 경찰에 선거운동원이 입건된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시민 여론을 왜곡하고 당심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방송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방송의 법적 지위가 확보됐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상고의 아픔을 겪었던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은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을 지역방송이라고 규정해 지역방송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 문화가 방송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발전기금 활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지역 방송이 자립하고 발전하고 또 영향력을 키워가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지역의 뉴스와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사용하기로 한 점과 지역방송의 중앙지상파 의무 편성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서 배제됐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의 보완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는 7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직금격인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하고 나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불법 체류를 막자는 것이 개정 취지지만 이주 노동자 단체들은 퇴직금을 더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운데 사업주가 매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일을 그만두면 지급하는 출국 만기 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도입된 제도인데 그동안은 국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말부터는 출국한 뒤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때문에 퇴직금 생각을 하면 늘 불안합니다. अब चिन्ता त छ नि त त्यसमा अब उता नेपाल गएर पाउँछ भने त कुनै विश्वास ग्यारेन्टी पनि छैन त त्यसमा यो अर्काको देशमा अब काम गरेर आफ्नो देशमा चाहिँ कहाँ पाउने ग्यारेन्टी हुन्छ त्यसमा.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립된 출국 만기 보험금은 잔업과 연장 수당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액수와 차이가 큽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한국에서 3년을 일하면 퇴직금은 400만 원 가량이지만 보험금은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사업주들이 차익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지만 출국한 뒤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출국 이후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개정 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퇴직금을 받고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지난해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떼일까 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 교수와 일본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분야별 한일 교류와 근로정신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우호와 강제연행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주제의 한일 심포지엄이 오늘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차타니 주로쿠 전 일본 민족예술연구소장과 경북대 김창록 교수 등이 강제연행과 근로정신대 문제, 발전적인 한일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 보호 확산을 위해서 마련된 제8회 대구 반려동물전이 국내외 7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반려동물전에는 5개 나라 1,500여 마리의 애견이 참여하는 도그쇼와 캣쇼도 동시에 펼쳐지고 반려동물 건강상담과 어린이 수의사 체험전, 승마 체험 코너, 애견 미용센터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50대 여성이 실종 한 달여 만에 경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한 60대 남자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65cm 키에 보통 체형이고 평소 모자를 자주 착용하는 63살 최모 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하고 5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3살 장모 여인은 지난달 1일 외출한 뒤 실종됐다가 어제 경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출 직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집 앞에서 용의자인 최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주로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주택가 좁은 언덕길에 서 있던 레미콘 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주택과 전신주 등을 치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담과 대문이 부서지고 전신주가 부러지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슈퍼마켓 내부와 냉장고 열대, 식품 등이 불에 타거나 열기에 손상되고 가게 앞에 세워놓은 차량 한 대가 불에 그을려서 소방서 추산 6,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에 폭발한 휴대용 부탄가스가 다수 발견됐고 슈퍼 밖
상품 진열대에서 내부로 불이 번진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이 포함된 연휴를 맞아서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은 물론 경찰, 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해 특별 경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와 사찰을 찾아 화재 위험 요인을 없애고 산불 등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해서 소방 차량을 사찰에 가까이 배치하는 한편 소방 헬리콥터도 동원해 산불 예찰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대전에서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7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대구는 5연승과 함께 챌린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전을 상대로 장백교와 외국인 선수들의 화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이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곳의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5,800만 원의 요양보호비를 더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요양복지센터 운영자 38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복지시설을 폐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곡 2지구 공동주택용지 등 11개 필지 2만 제곱미터를 공급합니다. 테크노폴리스는 공동주택용지 5만 제곱미터 한 필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5필지 등 10개 필지고 대곡 2지구는 공동주택용지 5만 제곱미터 한 필지입니다. 1순위는 오는 16일, 그 밖은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 시스템으로 전자 접수한 뒤 전자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하회마을과 군자리를 비롯한 안동 지역 고택 88곳의 체험 예약이 만료됐습니다. 하회마을과 군자리, 임청각 등 안동 지역의 고택 예약이 만료되면서 내일부터 5일까지 안동 지역을 찾는 체험객은 줄잡아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안동 지역 고택을 찾은 체험객은 6만 3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도 5,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대구는 63만 3,800여 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7%, 경북은 76만 2,700명으로 2.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는 달서구 15만 7천 명, 북구 10만 7천 명 순으로 종사자가 많고 경북은 구미시 16만 5천 명, 포항시 15만 1천 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로 이어지는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1일 통행량이 지난달 주말 평균량보다 7.4% 증가한 422만 대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